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 삶의 지혜 WOL Wisdom of Life. 오늘은 24번째인데 유머네요. 유머.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54번째 중에 24번째 반이 접어되어 가네요. 그렇죠? 오늘 제목 보니까 유머네. 유머.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과거 해학 시리즈 보면 참 많이 좀 웃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한도 많지만 유머 간격이 좀 많이 좀 있지 않냐. 좀 쉽게 말해서 해학적인 면이 참 많은 것 같아. 해학적인 면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은 이야기, 유머 한마디 하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먹한 와중에 또 유머 한마디 하면 또 분위기가 반전돼 좋고, 또 저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또 1시간 내내 강의하다 보면 또 듣는 사람도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머 한마디를 하고 분위기 반전하고 또 하면 더 집중도도 가는데, 저는 가끔 강의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제 강의가 지겨우면 시계가 고장났나라고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러면 강의를 안 하고 바로 내려가겠다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유머하고 오늘 행운을 드릴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기도 하는데요. 유머는 정신적으로 어떤 심리학적이도 심리학상으로도 유머는 정신적으로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역대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도 다 그 유머를 한마디씩 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좀 익살스럽던 마이크를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 있대요. 어떤 파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했다 하면 이제 처칠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은퇴 수상에서 본인도 모르게 앞에 이제 지퍼가 열려 있나 봅니다. 한국 사람 남대문 열렸냐 하는데, 그때 어떤 노부인이 수상님 앞에 지퍼가 열렸습니다 하니까 처칠 수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노쇠한 늙은 새는 이제 이 세장문을 열어놔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그런 무슨 얘기를 또 했대요. 진짜 그게 우스운지. 또 하나는 또 이 처칠이 또 이 상대당이 노동당하고 어떤 대립각이 세울 때 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냐라고 하면서 거기 처칠은 상대 토론자한테 물어봤대요. 이 노동당 창시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처칠 수상은 콜럼버스라 얘기했대. 콜럼버스. 실제로 콜럼버스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우선 예망인데, 그래서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대를 발견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과연 그게 도달할지 어떨지, 또 막상 신대에 도착하더라도 과연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참 멍청하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 뜻은 현재 노동당이 그렇게 참 목적 없는 그런 당 같이 참 재치로 또 풀이나오고, 우리나라의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유머 관계가 좀 뛰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백담사에 이제 유배를 갔잖아요. 쉽게 말해서 과거 조선시대 다음에 유배를 갔는데, 그때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웠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담배를 좀 끊으시오 라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야, 이 사람아, 이 담배는 또 육식이 아니잖아, 채식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재미난 요즘 참새 시리즈도 많이 하는데, 이제 모기에 관계되는 거 좀 야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모기가 이
어느 이제 부부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아내가 만삭이 돼서 배가 불룩하게 나오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 그런 얘기를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내 몸속에 이제 애가 가졌으니 내 몸속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남자 이제 팔뚝에 이렇게 모기가 탁 한 마리 피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잡으려고 딱 하니까 모기가 간절하게 빌었대요. 그 아저씨, 내 몸속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뭐 웃깁니까? 저도 이제 저도 하고 싶은, 저도 뭐 운동 공 치면서 뭐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엄담패 썰은 뭐 심한 건 아는데 뭐 웃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똑같은 얘기들이라도 뭐 상당히 잘 웃지는 않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잘 웃는데 그만큼 유머는 하나의 하는 그런 재주 같아요. 재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똑같은 유머를 하더라도 누구는 웃기고 누구는 웃기지 않냐. 그것은 그만큼 재주를 잘 가진 것 같은데, 근데 이 재주가 이 재주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존경스럽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30대, 40대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존경은 이제 50대 이상부터를 하니까 그만큼 존경스럽다는 것은 이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질량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재주를 부려야 뭐 존경스러운데, 마찬가지로 유머도 어떤 지식인이 어떤 분위기 반전한 차원에서 유머를 한마디 하면, 해학적인 말을 한마디 하면 이 웃음무지 맨날 뭐 엄담패설 하는 사람이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했다 해봐야 그 사람은 존경스럽게 바라보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똑같은 말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하면 저를 웃듯이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반대로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웃지 않고 좀 뭐랄까 이 사람은 좀 천박스럽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느끼기는 좀 천박스럽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 누가 탓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말하는 사람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탓할까요? 이 사람 받아들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유머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유머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이 사람의 문제지 결국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가끔 제가 요즘 잘 친한 친구 중에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웃자고 하는데 니는 왜 자꾸 자꾸 그걸 덤벼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는 뭐 무식하게 한 말이라도 이 말에는 쉽게 말해서 무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무한 힘이라도 있는데 그걸 내한테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담아둬가지고 그 사람을 이상스럽게 본다면 결국은 말하는 사람보다 내 밥그릇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좀 뭐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노스님하고 젊은 제자하고 길을 가다가 어떤 강을 만난 거예요. 강을 만나보다 보니까 마침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져서 이 강물이 많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근데 뚝에 어떤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인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왜 여인이 건너가지 못하고 울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노스님이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갈 길을 쭉 갔거든요.
그래서 나자 이제 요 제자가 한마디 했대요. 이제 스승님, 어떻게 우리 같은 수행자가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스님이 어린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놈아, 너는 아직도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이미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행운을 드릴 거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누구나 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려운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동전 양면이 있거든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어두운 면이 있다면 또 다른 밝은 면이 있다고 생각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나름대로 하나의 정도의 유무는 평소에 알고 계셨다가 또 뭐 어려운 상황에 분위기 반전할 때 한마디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 누가 한마디 하는 것은 아까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내한테 이상스럽게 말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내가 동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아픈 자가 병이 있는 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듯 모든 사람이 다 기분 나쁘다면 상관없지만 대다수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거력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내가 어떤 유머 감각을 키우면 저 사람이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걸 유머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수가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최고로 큰 병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현재 만병의 근원인데 스트레스를 안 쌓으려면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무 사물을 보더라도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반응을 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은 바로 쉬운 예의는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애인은 내한테 봤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내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인 대로 한다면 애인이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그렇게 응하면 되는 거지. 꼭 애인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행운을 드릴까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하자면 내 나름대로 유무감각을 키우고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걸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함량을 키우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운을 드릴까요? 24번째 오늘 유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